안녕하세요. 노말남편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께서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희도 1년 전에 반셀프로 부분 인테리어를 진행했었는데 참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의 경험과 느꼈던 점들을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반셀프 인테리어는 각각의 공정마다 작업자분들을 하나하나 섭외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다 따로 연락해서 스스로 일정을 잡아야 하는데요. 요즘 너무 인테리어 시장이 호황이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작업자분을 예약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좋은 작업자분을 구하는 것부터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잘하신다고 소문난 분들은 수개월 웨이팅이 걸려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 상대적으로 작업 퀄리티가 떨어지는 분이라도 섭외를 해야 하고 당연히 진행하는 과정이나 결과물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더 큰 문제는 어렵게 섭외를 다 마친 후에도 인테리어를 진행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겨서 공기가 밀리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인테리어에도 공정 간의 순서가 있기 때문에 뒤 일정에 걸려있는 모든 작업자분들과 밀린 일정에 따라서 다시 스케줄을 그때그때 변경해야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죽어도 변경이 어려운 경우에는 또다시 급하게 작업 가능한 분을 찾아야 하고요. 진짜 난감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인터넷에서 이것저것 예습해봤자 일반인이 쉽게 알기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작업자분들께 끌려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대체로 굉장히 고자세고요. 나는 엄청 큰 돈을 들여서 의뢰를 한 건데도 역으로 갑질당하고 있는 느낌을 수없이 받았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이 잘하고 있는 건지 실수하거나 대충 하고 있는지조차도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지금 일제강점기가 끝난 게 언젠데 아직까지 그렇게 현장 용어 중에 일본어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대로 못 알아듣는 경우가 꽤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젠다이에 간에도 안 맞고 바닥도 나라실 한번 해야 해요. 이런 얘기들 말입니다. 소비자를 위해 친절하게 풀어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는 분 잘 못 봤습니다. 그래서 대충 어영부영 예 그러세요 하고 넘어가면 내가 의도한 바와 전혀 다르게 무언가가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각각 섭외한 작업자분들이다 보니까 각 공정의 작업자들 사이에 서로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호 간의 조율이나 디자인의 통일성과 같은 부분을 모두 제가 다 신경 써야 했어요. 이게 제 본업을 하면서 같이 신경을 쓰려니까 시간과 에너지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좀 힘에 부칠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서로 어차피 연결이 안 된 사이니 작업을 대충 끝내놓고 다음 공정 작업자에게 은근히 떠넘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 경우에는 타일업체에서 욕조 옆에 조적을 잘못 쌓아서 세면대까지 우측으로 좀 옮기게 되면서 변기 구멍이 중앙보다 왼쪽으로 치우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지적하니까 타일업체에서 변기 설치할 때 어떤 부품을 사용하면 이동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도기업체에서는 그렇게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타일업체에 연락 다시 했더니 아니 그걸 왜 못해요? 그러고 도기 설치 기사는 에이 그걸 어떻게 해요? 하자 생기면 내 책임인데 안 해요.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냥 왼쪽으로 좀 치우치게 설치를 하고 오른쪽에 청소도구 두는 걸로 타협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와 와이프는 모두 본업이 있는 사람이라 작업을 어떻게 하는지를 매일 작업 끝자락에나 퇴근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충 해놓은 작업들이 너무 많았어요. 이 타일들이 작업이 잘 된 것처럼 보이시나요? 타일을 절단할 때 이런 도구를 써서 절단을 하는데 너무 해놓은 모양이 마음에 안 들어서 다음날 제가 연차를 쓰고 하루 종일 있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대충 놓고 대충 슥슥 그어서 자르더라고요. 제대로 치수제서 해달라고 수차례 얘기를 한 후에야 좀 나아졌습니다. 근데 정말 엄청나게 짜증을 내더라고요. 작업자분들 중에 괜찮다고 정평이 나 있는 분들은 인기가 많기 때문에 엄청나게 스케줄이 많으세요. 그래서 저는 집 잠금일이나 이사 일정상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내가 입주하려는 시점보다 4에서 6개월 전부터 섭외를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한 번 해놓으면 다시 수정하기 정말 어려운 게 인테리어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잘하시는 분께 작업을 의뢰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또한 중간에 일정이 밀리는 상황도 미리 고려해서 공정과 공정 사이에 하루 이틀 정도의 말미를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여유를 둔 만큼 완성일자도 좀 밀리겠죠. 하지만 며칠 완성일자가 밀리더라도 안정적으로 스케줄이 고정
고정되어 있는 게 속 편하지, 그때그때 전화해서 계속 일정 확인하고 수정하는 작업은 정말 할 짓이 못 된다고 느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난관들을 겪으면서 연락을 할 때마다 진짜 스트레스가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괜찮은 것 같으면 알겠다고 일단 해달라고 하고 넘어간 게 몇 개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항상 결과물이 살면서 계속 눈에 밟히고 볼 때마다 아쉽습니다. 사소한 거 하나하나 다 연락해서 일일이 물어보시고 부지런히 커뮤니케이션 하시는 만큼 더욱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얻으실 거예요. 원하는 디자인이나 요구사항은 사진을 활용하든지 정말 디테일하게 설명해서 꼭 그렇게 해달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시고 반드시 문자나 이메일로 그 기록도 남겨놓으세요. 그리고 모르는 용어나 어려운 설명을 하는 것 같으면 풀어서 쉽게 얘기해달라고 요구하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작업 의뢰서를 작성해서 작업자분께 전달해주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런 방법도 인테리어 완성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독이라는 게 따로 인테리어 공부를 많이 해서 간섭을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그 자리에 계세요. 자리에 있고 없고의 차이가 생각보다 큽니다. 아무래도 작업하시는 분들도 하나라도 신경을 더 쓰실 거고, 뭔가 궁금하거나 이상하다 싶은 거는 그 자리에서 바로 문의하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서 좋고요. 저처럼 회사에서 일하시는 직장인이시라면 재택근무를 활용하든지 연차를 중간중간 내시든지 하면서 최대한 현장에 머무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대금 지불했으니 맡겨놔야지 하고 신경 안 쓰면 막상 가서 마음에 안 드는 게 눈에 보여도 그때 가서는 수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저희가 보통 인테리어 공정이라고 하면 타일, 샤시, 장 이런 굵직한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실리콘을 쏘는 게 의외로 복병이었습니다. 화장실 타일러께서 도기 설치기사님이 실리콘을 쏴주실 거라고 하시고 그대로 둔 상태로 철수하셨는데, 막상 도기 설치기사님은 타일에는커녕 본인이 설치한 도기에도 실리콘을 안 쏴주시더라고요. 뭔가 이상해서 세링카페를 뒤져보니 실리콘으로 마무리까지 잘 해주시는 설치기사님이 여러 계셨습니다. 인테리어 막바지에 좀 지쳐서 도기 대리점에 연결된 기사님으로 그냥 했더니 이런 사달이 났네요. 실리콘의 곳이 몇 군데 없어서 실리콘을 쏘시는 분을 따로 섭외하기도 애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유튜브 영상 참고해서 셀프로 마무리했어요. 아무래도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좀 마무리가 거칠게 돼서 볼 때마다 항상 좀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는 꼭 설치기사님께서 실리콘까지 쏴주시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반셀프 인테리어를 한번 호되게 겪고 나니까 이제 감도 좀 생기고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반셀프 인테리어의 장점은 비용을 꽤 절감한다는 것이고 단점은 그 이외의 모든 것이다. 솔직히 자금 여유가 좀 있으시면 턴키 업체에 맡기시는 게 속 편하고 좋긴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비용 절감을 위해 반셀프 인테리어를 고민 중이시라면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유바.